네, 성공 취업의 시작 스테이저스 시즌2 예, 금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가 1부랑 계속 연결해서 사연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두 분 아시죠? 예, 해커스잡의 조은희쌤, 더 빅스쿨의 이건쌤 계속 함께 할게요.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풀샷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한 거죠. 예.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뭐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취준생들도 많이 좀 기분이 한쪽으로는 속상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취준생들이 이제 지금 이 엔데믹 흔히 말해서 코로나 블루에서 엔데믹 블루로 넘어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엔데믹 블루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방법은 취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부터 하나요? 네. 그럼 뭐 이건 쌤부터 이건 쌤 할까요? 이건 쌤부터 연애하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자. 저희 추측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탈출해요 이거 엔데믹 블루? 여러분 코로나 블루, 엔데믹 블루 모든 원인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네. 사람과의 사랑? 집에서 계속 혼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만 보고 있으니 그러고 계세요?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로맨틱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나는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니까 그냥 사람 구경 나가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 블루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리고 사람 구경 좀 나가세요. 사람 구경 좀. 사람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나가세요 좀. 네, 맞아요. 네. 은희쌤은요?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저 옛날부터 제 느끼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노는 애들이 뭐든 잘한다고. 그런 것도 있죠.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풀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거의 수도승처럼 네. 나는 이 독서실 밖을 나가면 뭔가 취업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똘똘 뭉쳐져가지고 되게 피해의식이 많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막 갇혀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조금만 해도 되게 예민해지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한 번은 그 필기 수업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좋은데? 그렇잖아요. 막 이러고 막 아니 이거 넘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지는데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쌤은 이제 연애를 하고 싶으시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들 이제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면 누군가는 정말 영화를 계속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운동을 정말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순공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순수 공부 시간. 그래서 뭐 10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10시간 다 집중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랑 좀 잘 조율해 가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취준생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집에 계셔서 조금 우울하신 분들께서는 우선 건쌤도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조금 나가서 바깥 공기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두 번째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5살이래요. 아이디 범퍼이 님이 영업 기획을 하고 싶은데 방향을 모르겠다 이러면서 독취사 카페 남겨주셨는데 왜 이러죠? 30초 안에 한 4번 버벅거렸네. 그러니까요. 네,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디 범퍼 님이고요. 학교 전공 학점. 전문대 광고 마케팅 전공 4년제고요. 경기도 사립 편입 영상문화학 4년제. 편입을 또 했나 봐요. 3.41점. 학점은 이렇게 된대요. 어학 점수는 이게 뭐죠? JRPT N2 그리고 JPT 590 갖고 있고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갖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서빙 2년 그리고 카페 1년, 서베이 1년 2월부터 백화점 내 매장 영업관리 알바 중입니다. 남겨주셨고요. 대외 활동은 방송국의 신문사 부국장으로 있었대요. 4년제 대학 내 교양처 자문단, 공기업 대외 활동 최우수, 교내 전시 홍보 기획, 그리고 미니 인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리고 추가 계획은 오픽 IM 이상을 따겠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는 영업기획, 5월 인사기획, 전략기획을 세우고 정보를 주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좋아서 두 분야 중 하나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이거 맞죠? 뒤에 조언이 또 있고 좀 성의 있게 좀 소개해 주세요. 조언을 보면은 절실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네, 사실 주변에 취업을 다 해서 압박이 너무 큰 상태인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걸 따도 되나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이유로 영업기획 분야를 하고 싶고 또 해당 분야 인턴 또는 신입으로 입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영어 자격증으로 오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픽 후에 쌓아야 할 자격증과 대외 활동 등 우선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건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이런 만큼 25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부터 쌓아가고 싶습니다. 인턴을 꼭 해서 회사 일도 배우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많이 초조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 기획을 할 경우 ERP 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하면 괜찮을지 영어와 함께 괜찮을지 이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남겨주셨습니다. 조언이 굉장히 긴데 홍보 기획 콘텐츠 기획은 MD와 마케팅 분야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업 기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쌓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습니다. 서류 탈락만 너무 많아서 목표 열정이 줄어들고 방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부분들 조금씩 성공해서 의욕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답까지 적어주셨어요. 우선은 이분 취업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과 함께 아까 쌤이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초조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첫 번째 사연인 분이랑 정말 반대 캐릭터, 정반대 캐릭터. 네. 네, 첫 번째 사연인 분은 정말 공기업에 정말 특화되신 분인 거고요. 이분은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방향을 좀 찾아 나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건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네? 열정 네, 열정, 그쵸, 열정이죠. 그래서 뭐 광고 그렇죠. 마케팅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관심 분야로 가고 싶고 또 욕심도 있으시니까 이제 영상문학으로까지 이제 편입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기획을 하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본인이 관심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위주로 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일본어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막 지금 보니까 N2면 굉장히 높은 그래도 괜찮은 등급이거든요. 일본어 전공도 아닌데 네. 그리고 뭐 할 것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영어를 물론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서류 탈락을 계속 하시다 보면서 아 영어를 따야겠구나 그건 좀 느끼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기획이나 영업 기획 이게 어떤 걸 하는지 잘 정립이 안 되셔서 그래서 아직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야 할지 그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잡다방에서 이 방향을 설정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이분 사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어학적인 성적 지금 뭐 JLPT N2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에반게리온 전편만 다 보고 이웃집 투토로만 다 시청하셔도 이 정도 점수는 나옵니다. JPT 590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취미로 따신 거지 절대로 공부해서 따신 게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높다는 뜻이네요. 당연하죠. 저는 아 그래요? 오덕 중에 오덕인데요. 그러니까 연애 못하지? 그렇죠. 애니를 조금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취미로 했는지 내가 열심히 했는지가 보이는데 모든 경력사항이라든지 내용들 자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한 것도 맞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취업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제 편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4년제 대학까지 가려고 했던 노력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좀 냉정하게 자신이 했던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5이라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계속 취업하라는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 스펙들을 점검하기보다는 예.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은희쌤 말대로 내가 진짜 이 직무를 하고 싶은 게 맞는 건가 이 직무가 정말 내 길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이 안에 스펙들 중에 어떤 게 필요한 요소이고 빼야 될 요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여기 목표에다가 영업 기획 가고 싶다 이렇게 남겼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모르겠고 이분도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본인은 돼요? 뭐 굳이 뭐 지금 알고 싶어요? 아니 같이 분석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우선은 저는 이분은 이제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경험들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하게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은 영업 쪽이에요. 네, 물론 인사 쪽도 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네. 영업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아까 그
건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미처럼도 하시는 일본어지만 그래도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쪽이 영업 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쪽은 이제 리테일 영업 관리 쪽. 그래서 이제 편의점 쪽의 영업 관리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영업 기획이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기업마다 이 직무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제조, 식품 뭐 이런 뭐 어떤 물건을 물질, 물품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영업 직무가 있죠. 그래서 해외 영업, 왜냐면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리테일 쪽 같은 경우는 영업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점을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영업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걸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영업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쪽 영업 관리가 요즘에 그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직무를 제대로 아시려면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MC분들? 안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절차리 방영되고 있는데 저도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주인공 이민기 님이 지금 연기를 하시는 그 역할이 편의점 영업관리 직군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도 정말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매출, 관리 그리고 이제 인력 관리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담당을 하는 건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경험들이 지금 매장 영업관리 알바 중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뭐 서브웨이 1년, 카페 1년, 서빙 2년 이런 경험들을 네. 다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가 아무래도 편의점 영업관리 직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해외 점포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와중이라 언어적인 부분, 특히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되게 우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 맞춰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일단 토익은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비껴가려고 오픽을 또 지금 걸렸네. 네, 또 또 이제 걸렸어. 약간 돌아가시려고 이제 오픽 IM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사기업 취업하시려면 일단 토익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해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만 이 스피킹으로 대체가 되고요. 예. 한국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익 800 이상은 무조건. 그리고 토익은 고고 익선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고고 익선. 말이지만 토익을 꼭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좀 더 쉽게 딸 수 있는 건 유통관리사 같은 자격도 취득을 하시면 리테일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쌤은 어떤 거에 좀 우선순위를 두면 좋아요? 저도 이제 영어 성적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지금 또 채찍을 주자면 오픽 IM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목표는 항상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 서울대였잖아요. 네, 무조건 AL까지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매장 영업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영업 기획이라는 게 사실은 영업 관리를 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업 직군이라든지.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스펙은 더 이상 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분의 스펙을 보면서 제가 기대가 되는 거는 그리고 면접관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케팅 전공했네? 그러다가 편입해가지고 영상문화학 나왔네? 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럼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을까?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알바나 인턴 정도 수준에서 있지 자격증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뭔가 전공이라든지 하는 영역들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한다면은 영업이라든지 영업 관리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각화라는 게 그 면접관들이 봤을 때 확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작게 봤을 때는 이제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조사 분석사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채널 관리라든지 운영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거기서 좀 더 파생적으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 취업 준비할 때나 뭐 본인을 드러내고자 할 때 오늘 자격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증 같은 게 있어야지 보이기 좋잖아요. 나 태권도 일단 자격증 있어! 막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도 뭐 그 질문한 것 중에서 영업 기획과 인사 기획으로 교육 증명서 뭐 수료증이 발급되는 것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 앞서서 필요할까요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우선은 이분이 지금 영업, 인사 쪽, 뭐 교육 증명서, 수료증 발급하는 곳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셨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건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영상 문화학을 전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요즘 마케팅에 취업을 하려면 이분은 물론 마케팅은 아니지만 마케팅 직군 취업하려면 인턴 한 3개 정도 하고 대외 활동이랑 이런 경험들 한 최소 5개 이상 정도는 해서 그걸 포트폴리오를 되게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이제 합격이 가능해요. 인턴 기준으로. 그러니까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그래도 영상이랑 이런 부분들을 편집을 하고 이런 경험들도 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영업관리 기준이라고 하면 뭐 따로 뭐 더 수료하실 필요 없이 이제 그 보면 과제 같은 게 꼭 있어요. 편의점 영업관리 쪽이 특히 이제 뭐 보면 뭐 1차 과제로 해서 우리 편의점 보고 분석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도출해봐라. 이게 꼭 서류 과제나 아니면 1차 면접 과제로 있거든요. 요때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왜냐면 영업관리라는 게 결국 매출관리, 프로모션 관리 이런 것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기획에 대한 역량을 여기에도 마음껏 쏟아부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영업관리 쪽으로 있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것까지 더 해서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강점으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내가 직무에 대해서 진짜 너무 모르겠다 이러면 현재 이제 타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코멘토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무 부트캠프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현직자랑 연결을 해주고 미션을 주고 수료증을 주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료증을 기업에서 뭐 우대해 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래도 얘가 뭔가 직업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노력을 했구나. 노력 정도? 네, 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그냥 경험 정도로 쌓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경력, 경험, 자격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건쌤에게는 보통 이렇게 눈으로 질문을 하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사실 매장 내 영업관리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고 서빙, 카페, 뭐 서브웨이, 뭐 영업 경험 이미 충분히 있고요. 이게 사실은 보여지는 면이지 교육증명서, 뭐 수료증 막 이런 얘기 해주신 게 사실은 그거 땄다라고 칩시다. 그거 어디다 제출할 거예요? 그거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제출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아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게 따가지고 뭐 보여준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백화점 내 영업관리 알바했다 이거를 차라리 어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영업관리에 인사관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내가 여태까지는 다 알바 중심의 일들이었잖아요. 보면은 공기업 대외 활동도 사실은 대외 활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외 활동, 알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인턴 경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공기업 청년 인턴 엄청 많이 뽑아요. 그리고 그 청년 인턴들 대부분이 하는 일들이 대민 업무예요. 그리고 대민 업무라는 게 결국에는 영업의 가장 시작점이자 기초이고 그리고 그런 인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조직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알바를 넘어서 인턴을 하라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쌤도 증명서보다는 경험을 어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또 조언해서 영어와 ERP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사기획 쪽으로 좀 유리할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인사는 많은 분들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인사로 가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서비스 업종에 있기도 했었고 이제 직종을 이제 바꿀 때 전환을 할 때 어떤 직종을 가지면 좋을까 막 인사는 사람과 많이 막 만나는 직업이니까 내 이런 성향을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인사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 그리고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인력 계획을 짜고 수립하고 채용을 하고 평가 요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 밖에 뭐 승진 요소라던가 인사 평가 시스템, 교육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서 스펙이 높아요. 인사 쪽이. 그래서 대부분 경력직을 더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뽑는 전공도 특정하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인사 쪽은 인턴으로 뚫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 ERP라는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인사는 뭐 법정 아니면 뭐 심리, 뭐 사회 아니면 경영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 분들, 인턴 경험도 많이 한 분들, 이런 분들을 요구를 하고 이제 해외 유학파 출신들도 많아요. 왜냐면 해외 대학교에는 인사라는 전공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살짝 더 접어두시고 영업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쪽에 그 자세하게 아직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인사 내용이. 쪽을 아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어보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아. 괜찮나요?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어때?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냉정하게 저도 또 채찍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네. 인사 포기하세요. 인사는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본인이 사업을 운영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어떤 사람한테 벌을 주고 어떤 사람을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 같은 스펙이 가진 친구들한테 이 일을 맡길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HRM, 그래서 인사기획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냉정하게 인사기획, HRDM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원이었지만 은행에서는 인사 쪽을 따로 뽑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어차피 행원으로 뽑아놓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해한 사람 중에 조금 더 관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 친구들을 섭외해가지고 인사 파트에다가 앉히지 애초에 인사 기획 쪽으로 뽑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측면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인사총무 직무로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저도 인사 기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총무 일에 더 근접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HRD 말고 HRM, 내가 그런 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지금 백화점 내에서 매장 영업 관리하고 있는데 예. 내가 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단순히 대학교만 나온 게 아니라 석사, 박사까지 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꽉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제가 계속 채찍만 드리고 있는데 인사 쪽은 좀 제외를 해놓으시고 오히려 본인이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업이나 영업관리 측면을 더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분이 마지막에 쓰신 게 자존감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네. 본인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쪽에 준비할 때 너무 한 100번 정도 저도 서류에서 떨어진 것 같았을 때 자존감, 자신감이 진짜 바닥 밑에 도대체 몇 층까지 내려갈까라는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분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마인드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자존감.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실패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실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거 다 내 거야 막 이러잖아요. 네. 울면서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어린 마인드라고 차라리 생각을 해두시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쪽은 하실 수 있기에 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걸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 일단 저는 떨어지는 거 왜냐면 이쪽 영업 관리로 목적을 잡고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말씀 딱 듣고 그러면 막 열심히 해서 막 영어도 따고 막 건쌤이 이거 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따고 뭐 은희쌤이 이거 따라고 했으니까 막 따고 열심히 하는데 떨어져요. 사방이 거기에서 벽이야 또 하얘. 그쵸. 네. 그럼 또 사박이 벽처럼 막막한 거 같고 이제 다시 답답하게 사연을 보내겠고 이제 그럴 텐데 실패를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막 20번을 썼는데 20번 다 서류에서 떨어지면 아닌 거죠. 근데 애초부터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20번을 썼는데 2번이라도 붙으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스펙적인 요소에 이제 아무래도 학력에 대한 부분이 편입을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작아지실 텐데 요즘 사기업은 물론 학력을 보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취업 노선에서 계속 여기 이 바닥에 좀 익숙해지시면 서류 합격률이 조금 높아지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도 이제 경험들도 많고 되게 적극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 면접에선 되게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오니까 일단 좀 실패하시는 거에 좀 익숙해지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